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관용이라는 거 관대하게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른스러움이란 곧 관대함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용은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감싸준다. 이렇게 놓고 보니 포용과 포옹, 어쩐지 생긴 것도 그 의미도 따뜻함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관용과 포용의 마음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77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들었어? 대연동에 역대급 아파트가 온대. 초역세권에 세대수가 무려 4,488세대래. 완전 부산스럽네. 4,488세대의 압도적 스케일. 대연 DIL. 분양 문의 051-954-4488.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토요일 아침 명료한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정의 요가 명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이 아침에 맞을 만한 내용은 이건 아닐까?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라고 생각하며 관용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아, 관용. 예. 관용이라고 하면 좀 누군가가 잘못해도 예.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인 예. 거잖아요. 우리 서 아나운서가 갖고 계신 게 이 관용이 아닐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갖지 못해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봐주시네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의 크기나 지혜로움이나 지식의 정도나 이해의 폭, 네. 요 네 가지,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가 넓은지, 지혜로움이 아주 밝은지, 네. 지식이 많이 있는지, 이해의 폭이 넓은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크게 막 화를 내기도 하지만 네. 어떤 사람은 큰 일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면서 그냥 관용을 갖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요. 네. 나는 어느 쪽인지를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는 날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 어떤 내용인가 그러고 보니까요.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저 용서하는 것. 그래서 관용을 베풀라라는 말은 이게 이미 뭐 헬라어에서부터 있어서요. 이게 양보하다, 온순하다, 네. 점잖다, 온유하고 순하다, 친절하다, 참을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내포하는 게 관용이에요. 온순하기도 하고 참을성도 있고 네. 그러니까 친절해질 수 있는 거고요. 친절한 걸 보면서 와, 저 사람 점잖네. 그리고 내 거를 막 바득바득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가 관용의 마음보다는 이게 조금 좁은 이기심의 마음? 맞아요. 욕심 많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양보하게 되면 관용, 여유로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관용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프랑스어로 이게 톨러런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네. 관용은 정치나 종교나 도덕이나 학문이나 사상, 양심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 의견의 논쟁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는 것. 네. 이게 이제 관용이라 그래요. 근데 가정마다 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아, 이제 채널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나 저 뉴스 안 봐. 나 이거 안 들어 하면서 나 이 방향 아니야. 당신은 왜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 폭력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폭력이라는 게 정말 막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예. 말로 하는 그 폭력도 저는 언어 굉장히 폭력이에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세죠. 그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는데요. 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성향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십자가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종교 때문에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라든지 막 종교적인 박해라는 이런 측면은 어느 나라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용을 갖지 못하면 너희가 이 종교를 믿지 않아? 그럼 우리는 너희를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걸 합당화시키는 그런 아주 폭력적인 데까지 가기 때문에 관용은 살인과 전쟁을 막을 정도로 거대한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여유 있는 삶의 태도가 관용의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 관용 누구나 갖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유 있어지고 싶고 나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고 그런 욕구는 제가 너무 비약인가 싶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욕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 관용 가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식이 풍부하면 관용을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안 그랬던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면서 왜 저렇게 폭력적이야? 아니면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어? 이러기보다는 지식이 있으면 호르몬이 바뀌면서 좀 이렇게 갱년기가 됐나? 이게 남성, 여성 갱년기가 다 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낸다는데 요즘 미세먼지 좀 보면서 사람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좀 안 좋을 때는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럼 난 거기에 이렇게 좀 배려해야지 하면 지식이 있으면은 상황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고 거기에 상대방의 입장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해서 우선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고집스럽고 교만하거나 욕심과 욕망이 많으면 그러면 관용을 갖기는 조금 어렵죠. 다 내 거 해야 되는데 나눔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약간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고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냥 이유 없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서 봤는데 저렇게 버릇없이 하는데 와, 나이가 저렇게 차이 나는데 저 정도로 예의 없이 한다고? 근데 저거를 이해해줘?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존경받는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10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 1000번, 10,000번을 계속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그걸 포용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되고 상대방들은 그것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감동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용을 가지려면 내 이론과 주장이 틀렸다. 그러니까 당신 틀렸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얼마나 나를 알기에 너가 모르는 면이 있는데 혹은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면 이거는 조금 관용과는 거리가 먼 성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주장이 틀리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세우는 이론이 조금 방향이 전혀 다른 쪽을 향하더라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도 어리석은 면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이 관용은 삶 속에서 자연히 스며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관용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좀 지식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정보가 좀 많아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질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살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정보 이런 것들이 지혜인 거잖아요. 어른들의 지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꼭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 또 아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어렵구나 갖기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이가 드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관용이 있는가 없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삶의 지혜나 넓게 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면에 있어서 관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은 항상 변하는데 나만을 고집하고 나만이 맞아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면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집스러운 마음이 관용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는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네요. 자, 이 관용의 마음을 참 갖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용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 명언들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논어부터 찾아봤는데요. 네. 동서양을 좀 더 다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람에게 관대하면 인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람의 상황은 요가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게 까르마 각자의 삶의 숙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카르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거의 깨달음의 수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그쪽에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심정적으로 무작정 받아들이는 어떤 인내와 힘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관대하다는 건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그렇게 하면 인망을 얻는다라고 논어는 전하고요. 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불친절한 말에는 그냥 귀머거리처럼 못 들은 거로 그냥 스쳐 지나갔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잘해준 내용은 잘 새기고 작은 허물에는 장님이 되어라라고 했고요. 명심보감은 조금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의 결점을 살피지 말고 결점을 보았더라도 지혜롭고 친절하게 대하고요. 결점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점을 잘 살피고 남을 질시하는 사람은 끝내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만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고치지 못해서 관용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여유롭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예를 들면 뭐 신호를 어겼다 그러면 나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 응급 상황이지만 남이 그러면 저 도덕 윤리성이 없는 저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라고 하는 이런 관점인 거죠. 네. 내가 하면 사랑이고 타인이 하면 불륜이고. 그쵸.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용은 타인에 대한 인내라고 자습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담에서는 남의 거짓을 깨달아도 말로 나타내지 않고 모욕을 받아도 얼굴빛을 바꾸지 않을 때 무궁한 의미와 무진한 효과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동서양 막론하고 이 관용에 대한 명언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갖기 어렵기도 할 것이고 네. 관용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정말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자, 근데 이 관용이 참 갖기가 어려운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 관용의 마음을 좀 가지면서 살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떤 상황이다 어디까지 해야 돼 이럴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예화, 네. 일화, 네. 우화들이 있는데요. 초해왕이라는 예를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관용을 가졌어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네. 초해왕이라는 분이 음식에서 이 거머리를 발견했다고 해요. 거머리. 예. 근데 이제 딱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는 임금의 음식에 요즘도 음식에 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거나 뭐가 들어가 있으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 가게가 문을 닫을 정도의 뭐 인터넷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왕한테 거머리가 들어가 있을 정도면 음식을 만든 사람과 준비한 사람과 옮긴 사람과 모든 사람이 엄벌에 처할 수 참수형을 있죠. 예. 엄벌이 아니라 참수형이더라고요. 참수형에 들어가는 이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거머리를 보는 즉시 그거를 이렇게 배추에 싸서 네. 그냥 먹었어요. 어. 아무도 못 보게. 네. 근데 옆에 있는 신하 한 명이 그걸 본 거예요. 네.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해라 하고 이렇게 다 드시고 나서 한마디 하셨어요. 왜 그렇게 드시냐. 그거 몸 안 좋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가 거머리를 먹고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건 잠깐이지만 나는 죽지는 않지 않냐. 근데 만약에 여기 거머리 이거 누가 여기에 넣느냐라고 내가 한마디를 하는 순간 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중에 몇몇은 참수형을 당할 텐데 그것보다는 내가 며칠 아픈 게 낫지 않겠냐라는 초의 왕의 그 관용이 네. 계속 면면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만약에 초의 왕이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왕이면 이거 누가 가져왔냐 이러면서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아마 선 왕이 아니라 거의 악덕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불편함과 자신의 건강을 그냥 포기하고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더 생각했던 왕의 일화는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정말 뭐 지혜로운 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관용의 마음을 내가
갖기가 또 어렵게 하는 장벽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는 음, 비슷한 마음이 아니라 음. 뭔가 아예 나쁘게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네, 많죠. 그래서 이 관용의 마음을 갖고 그냥 모두를 대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쭉 동서양이 말을 했던 게 네.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갖고 이해한다면 네. 인망을 얻고 존경을 받으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에서 뜻을 이룬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용을 베풀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네.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까지 음. 가야지 진정한 관용의 마음이고요. 어렵네요. 예. 내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으니, 자, 10번을 베풀었으니 한 번은 나에게 줘봐. 네. 이건 어떤 계산이지 관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관용이라는 건 마음속에서부터 받아들이겠다. 그래, 내가 인내하겠다. 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든 삶의 숙제니 넘어가야지라는 어떤 의지가 내재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관용이 있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관용의 마음 가지려고 하다가 화병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약간 화병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일화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중국에는 워낙 왕들이 많았으니까요. 초장왕이라는 중국의 왕이 있었는데 네. 이게 질투심, 소유욕에 대한 어떤 관용이에요. 어. 이게 이제 자기가 갖고 이제 같이 했던 그 신하 네. 중에 한 명이 애첩을 불이 꺼진 새 네. 키스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 누군가 나한테 와서 키스를 했다. 근데 내가 그의 끈을 네. 다 이렇게 풀어놨다. 풀어놨다. 네. 그랬더니 초장왕이 불을 다 꺼라 다시.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빨리 갓끈을 다 풀러라. 그리고 다시 불을 켜게 했대요. 네. 그리고 여기서 골라라. 네. 누군 것 같냐 그 여인. 그러면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우물쭈물하면서 모르겠다라고 네. 하면서 잘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마음 중에 가장 그 힘든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제일 힘듭니까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내가 사랑했던 나의 온전한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나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지금 같은 어떤 이성적인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정말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위권에 등극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포기하고 신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건 자기의 질투심과 분노와 화를 다 내려놓고 관용의 마음으로 나라를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걸 대표하는 어떤 일화가 아닌가 싶어요. 야, 근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제가 아직 좀 그릇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런지 이거 뭐 관용의 마음 갖다가 내가 가겠다. 내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관용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한 번 해보면 네. 아 이게 뒤에 오는 반응이 이 정도로 좋다면 네. 한 번쯤 나도 이런 습관 들여보면 좋겠네. 고요해짐과 그 관용으로 인해서 전쟁과 화와 이게 논쟁과 막 불편함이 막 오갈 수 있는데 네. 그것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게 관용이기 때문에요. 그 관용의 그 이후에 오는 평화로움과 그 아주 아무것도 없는 자유로움, 문제가 없는 상황, 그것을 만끽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마음을 또 삶에 잘 활용하시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참 갖기 어렵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지는 그 맞아요, 관용의 갖고 마음에 싶어요.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도 뭐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참 내가 참다가 내가 정말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 관용의 마음 갖기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은 몸과 마음, 이 신체와 정신을 좀 조절해서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우선은 이제 관용을 갖게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면 그 방법도 알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만큼만 참았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 돼라는 어떤 비교, 보상 심리. 예, 네. 비교하기도 하고 보상 심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무가치한 걸로. 예, 우선은 그래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 계산적인 어떤 확고함 네.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럴 때 관용의 마음은 갖게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이 맞아라는 판단. 네. 이거는
관용의 마음을 못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 1시간이 늦었어요.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말도 안 돼. 너 요번에 몇 번째잖아. 이러면서 내 판단이 옳아라는 착각 속의 관용보다는 화의 감정과 그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쌓는다면 관용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내 판단이 옳아라는 거에서 자유로워져서 내가 좀 어리석을 수 있고 모를 수 있어라는 겸허함으로 들어가면 네. 겸허함과 관용은 거의 동일어라고 볼 정도로 쉽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관용은 불가능하다. 내가 볼 때는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용이 가능해지겠는가 하는 글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관용의 마음을 가질까라고 생각할 때 불평, 불만의 마음을 지우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본다. 라는 그 의지를 세우는 네. 그것을 한다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예를 들면 넘어져서 내가 다쳤다면 네. 아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율하고 점검하고 좀 내가 너무 급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네. 나 또 넘어졌어. 난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아니 길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길을 왜 이렇게 정비 안 해놨어? 이러면 이게 관용의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상황을 보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잘 점검할 수 있다면 네.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좀 바꿀 수 있다면 관용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모두를 정말 사랑하면 관용의 마음은 가능해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선 말을 막 막았어요. 제가. 아니요. 네. 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이라고 막 급하게 얘기한 건 어머니 서아나운서님 어머님은 서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눈에 들어가기 좀 이제 많이 컸죠. 너무 컸죠.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네.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네. 그러면은 서아나운서님이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해도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시잖아요. 이게 살인의 추억에서 네. 그 부모를 살인하고 가는 그 아들이 손톱을 남기고 가니까 네. 죽임을 당한 어머니가 네. 그 손톱을 삼키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목에서 자상해서 나오죠. 네. 그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나를 죽여도 아, 그 사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의 사랑. 그게 관용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 자꾸 선생님에게 태클을 거는 것 같은 이런 좀 느낌이 돼서 예. 아 내가 정말 관용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 질문을 제 입으로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네. 그 사실 관용이라는 거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예. 그 아까 그 살인의 추억 케이스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물론 그것도 선생님이 어떤 의미로 하신 이야기인지 알겠지만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부분을 직시하고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서는요. 네.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건 내 판단에 대한 확고함이기 때문에 겸손함이 없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네. 그거는 누구나 다 싫어한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네. 각자 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이에요. 아니, 요 작은 걸 못한다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쉬운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거 당신한테 도움이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갈라서는 결과가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네. 식당 살리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거기에서 보면은 백 선생님이 가서 전적으로 다 도와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돈도 벌게 되고 더 유명해져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아,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냥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돈도 안 받으시고 그냥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무료로 도와주고 마구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뭔가 잔소리 같이 제안과 뭔가 강압적인 게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 정신분석학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 것을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살아왔던 게 인류학적으로
우리 생존의 역사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본능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그거를 강요한다면 그럼 그걸 강요하는 그에게 그렇게 해봐라라고 해요. 그럼 아마 싫어할 거다 그도. 예, 그래서 관용은 그렇게 조절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관용의 마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명상 요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네, 관용의 마음을 갖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명상법이나 뭐 수련법 네, 어떤 네. 게 좀 있을까요? 숨이 깊으면 네. 관용이 생깁니다. 아, 깊은 숨과 관용은 거의 동일선상이라고 봐요. 숨이 얕아서 막 깔딱깔딱깔딱깔딱 이렇게 내 생명이 넘어갈 정도의 상황이고 응급 상황인데 네.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깊은 복식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넓게 보고 여유롭게 보고 네. 조금 더 오랜 시간 지켜볼 수 있는 내재된 힘을 갖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열심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조금 더 지혜롭게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내가 나를 조율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규칙적인 명상과 호흡법을 행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서 감정적인 상태, 화나 질투나 분노나 우울증이나 또는 의심하거나 게으름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관용이라는 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이 있나 네. 라는 거를 보고 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고요한 상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내 몸 상태가 굉장히 좀 평온하고 좀 건강한 상태여야지 맞아요. 관용의 마음도 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거기다가 상황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내가 모르니 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음. 고민의 폭을 넓혀보는 긍정적인 힘. 네. 이게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는데 라는 기대감조차 없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나에게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당당히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네. 조금만 불편해져도 이 관용의 마음은 금방 흐트러진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갖기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관용에 대한 이야기 오늘 원정의 요가 명상 전문가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77번째 산책 명료한 아침 원정의 요가 명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8시 5분 78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